반갑습니다. 911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오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온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온도라고 하면 히터, 그 다음에 에어컨인데 처음에 딱 보이는 게 이 모니터도 보셔도 되지만 사실은 직관적으로는 이 밑에 있는 에어컨을 관리를 하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걸로 수동으로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 바람의 세기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온도 설정, 온도 설정 위아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각자 조정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싱크를 맞출 수도 있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위로 올라가야 돼요. 동기화가 있죠. 싱크를 누르게 되면 좌우의 온도가 똑같아집니다. 에어컨을 키우고 싶을 때는 에어컨, 그 다음에 에어컨 맥스죠. 이건 최대로 이제 가는 거고, 그리고 바람의 방향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정면에서 오는 바람, 그죠?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바람, 다리 쪽에, 앞쪽에 유리창에 있는 바람. 근데 이게 요 부분이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센터를 오프를 하는 버튼입니다. 센터를 오프 시키는 걸 켜놓으면 바람이 안 나오는 거고, 여기에 오프를 끄면은 바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끄고 키는 게 이거는 반대란 뜻이죠. 그죠? 에어컨 쪽이니까 공기를 보면은 자동 공기 순환 장치가 있어요. 이게 내부 순환 장치인데 이거는 자동 공기 순환이라서 이 안에 공기에 따라서 여기에서 자동으로 공기를 뭐 차단했다 열어줬다 하는 기능인 것 같고, 여기는 이제 강제로 내부 순환하는 것도 밑에 쪽에 있습니다. 네. 강제로 요거를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있고, 요거는 뭐 다 아시겠죠? 이게 강력하게 앞에 있는 성에를 제거를 해줍니다. 프론트. 리어는 옆에 그 뒤에 있는 그 탑에 있는 붙어 있는 조그만한 창문, 그리고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도 이게 같이 제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웹 기능으로 넘어가면, 아래쪽에 웹 기능은 이게 좀 말이 좀 많기는 한데, 포르쉐 커넥트라고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100%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차량의 위치라든지 차량의 주유량 이런 것 몇 가지만 휴대폰 어플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포르쉐 커넥트 앱을 사용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나의 포르쉐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디는 영업사원에게 개별적으로 요청을 따로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출고 전에 그 개인 메일로 본사에서 다 보냈을 거예요. 아직은 차를 미리 시동을 건다든지 고급 기능들이 안 되기 때문에 주변의 오너 중에 이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 나중에는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좋아지면 이런 기능은 참 좋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앱은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뭐 보조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 시스템은 지금은 ACC가 안 달려 있는 차량들도 포르쉐는 여기 룸밀러 안쪽에 바깥에서 보면 뭐 카메라 렌즈 같은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달려 있어요. 이 기능이 뭐냐면, ACC는 앞에 있는 사물이 있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차가 세워주잖아요, 자동으로. 근데 얘도 이게 세워주기는 해요. 근데 100% 멈추는 건 아니에요. 속도를 줄여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능인데 이건 안전 사양이니까 아무래도 켜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주차 보조 장치는 이 서라운드 뷰가 기본적으로 있고, 지금 전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쪽이 비치고 있는데, 후진을 넣으면 이제 후방이 보이게 돼 있어요. 전진 후진으로 주차를 보조를 해줄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파노라마 뷰로 나는 보고 싶다 하면 조금 더 광각으로 넓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드 기능도 이것도 좀 유용한데, 옆에 이제 가로 주차할 때 보도블록과 나의 거리를 사실은 초심자나 이렇게 좀 잘 감지를 못 하셔서 우리의 사랑스러운 휠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사이드 감각이 없는 초심자들께서는 휠을 안 갈고 충분히 안전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를 근데 이거 주차할 때 이거 들어가서 어떻게 켜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물이 가까이 오면 자동으로 이 모드가 켜집니다. 주행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하이패스 같은 거 지나갈 때도 가까이 벽에 붙게 되면 이 모드가 켜져요. 그래서 아주 유용한 기능이고, 그래서 믿고 저는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이제 장치를 한번 볼게요. 장치 클릭해 보면
여기 장치는 지금 블루투스라든지 연결되어 있는 기계들이 다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삼성폰 말고 애플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애플 카플레이와 블루투스를 전환을 할 때는 요 모드로 들어오셔야 돼요. 요 모드로 들어오셔야 되고, 아이폰이 되면 옆에 삼각형의 동그라미 버튼이 하나 더 생깁니다. 생기면 그거를 이제 누르면 애플 카플레이와 블루투스를 번갈아 가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센터에 있는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이 가변백이 있는데 오디오에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확실히 소리가 달라집니다. 좀 조용하고 가변백이 우웅 소리도 나고. 처음에 박스터의 가변배기는 누르면 바로 켜졌었거든요. 근데 991을 타는데 처음에 누르니까 이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처음에 켰을 때 왜 안 켜지냐, 한 10초간은 안 눌러지거든요. 이게 계속 눌러도 이 상태로 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우리 영업사원한테 전화해서 이거 안 켜진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게 992가 RPM이 엄청 높잖아요. 뭐 가스도 이제 배기도 해야 되고 해서 사운드가 처음에 엄청 커요. 그래서 이게 큰 사운드에 이거 가변배기 해봤자 사운드가 묻히니까 처음에는 이제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RPM이 안정화되고 사운드가 조금 조용해지면 그때 이 버튼이 뒤에 누르면은 가변배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파킹이랑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진짜 제가 구글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일 아쉬운 게 이게 그립감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후진이고, 땡기면은 이제 전진 드라이브 모드고, 가운데는 중립입니다. 근데 파킹은 따로 누르셔야 돼요. 근데 드라이브 오토에서 업다운을 하시게 되면 일단 매뉴얼로 자동으로 넘어가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속도에 이게 저희가 반응을 안 해주면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넘어가요. 근데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매뉴얼로 가고 싶다, 수동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아까 P 버튼 밑에 M 버튼을 눌러주고, M 버튼을 눌러주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좀 반응이 없더라도 매뉴얼을 유지를 합니다. 이 버튼은? 이 버튼요. 이 버튼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갔죠. 이게 뭐냐면 여기 OPT라고 하는 것도 누르면은 위에 있는 메뉴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튀어나와요, 이게. 그리고 이게 일종의 아까 설정해서 이걸 돌리면 우리 마우스 넘기는 거와 똑같죠. 우리가 이게 직접 손을 갖다 대는 거는 무선 마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돌리는 거는 우리가 엔터키나 아니면 방향키로 해서 우리가 커서를 옮기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되돌아가기 기능이고, 이전 메뉴로. 그래서 요거는 거의 쓸 일이 없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라이트 설명은 우리 그 감독님 이쪽으로 와서 한번 볼까요? 요거는 오토, 미등,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요거는 안개등까지. 요렇게 요거는 안개등이고 헤드라이트, 미등. 그래서 요거를 각각 킬 수도 있습니다. 각각 켜도 되는데, 켜고 끄고 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거 미등 켜놓고 사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깜빡하고 집에 가면 이 방전돼요. 그래서 그냥 오토로 설정을 해 두시는 게 좋고, 제가 처음에 이제 놀랬던 게 여기 헤드라이트 불빛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앞에 차량이 있는데 하이빔이 켜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좀 여기 보시면 이게 파란색, 초록색이죠. 지금은 이게 한 번씩 속도가 빠를 때나 아주 어두운 곳을 갈 때 하이빔이 자동으로 켜져요. 그러면서 이게 색깔이 블루 컬러로 변경이 되고 안에 A자라고 오토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걱정이 되시면 누르시면 이제 꺼져요. 꺼지고 켜지는, 여기 하이빔이고 이걸로 눌러서 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끄셔도 되는데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이게 하이빔이 켜져도 앞에 차를 인식을 해서 그 차에는 하이빔이 안 켜지게 돼 있어요. 맞은편 차량도 거기만 불이 꺼져요. 그래서 내 시야는 하이빔 킨 듯이 밝아지지만 마주오는 차량과 내 앞에 차량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 매트릭스 시스템을 지금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시고 타셔도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기초적인 내용이고, 하지만 좀 꼭 아셔야지 차량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라서 영업 사원분들께 이제 설명을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처음 차량을 만났을 때 저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 문 여는 것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처음 본인의 이제 그 포르쉐를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 가까워질 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 밖에 나오니까 좋은데요, 감독님? 자주 종종 밖에 나와서
또 차량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릴 게 있거나 같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앞으로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항상 부탁드리지만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예, 코바.